거대하게 소용돌이치는 먹구름이 여러분을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완전히 어두워서 머리 위에 있는 밝고 푸른 하늘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눈이 부신 섬광이 보이고 몇 초 후 귀가 먹먹할 정도의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고 나서 위에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세지면서 멀리 있는 나무 꼭대기가 지면을 향해 낮게 구부러지는 모습이 보이고 이제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어차피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제자리에 얼어붙어 버립니다. 하지만 비가 거의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쯤 갑자기 멈춥니다. 바로 몇 미터 앞에는 홍수가 나고 있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건조하고 심지어 화창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잠시 후 성난 천둥구름은 마지막 빗방울을 쏟아내고 흩어져 버립니다. 비의 가장자리를 보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빗방울이 매우 강력할 때만 바람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가르지 못합니다. 비가 세지 않다면 멀리서만 그 가장자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땅까지 희뿌연 회색 안개가 낀 것처럼 보입니다. 소나기가 그쳤어요. 와, 저 구름은 뭐죠? 매우 험악해 보여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유방운이라고 불리는 이 구름은 안전하고 심한 폭풍이나 허리케인 이전이나 이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구름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형성되지만 이 구름은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그러면 얼음과 물로 만들어진 주머니가 만들어지고 뚜렷한 둥근 모양으로 늘어집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길어야 15분 정도 있다가 사라지죠. 날씨는 매우 이상할 수 있어요. 동물이 비처럼 쏟아질 수도 있죠. 2009년 일본 이시카와 사람들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종류의 비를 목격했어요. 올챙이비가 내렸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그날 바람이 너무 세서 올챙이들을 순식간에 들어올려 이동시킨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갈매기 같은 큰 새들이 둥지로 날아가다가 올챙이를 떨어뜨렸을 수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올챙이들이 물기둥에 의해 땅에서 휩쓸려 올라갔다가 나중에 비로 내렸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람들은 물웅덩이 대신 올챙이뿐만 아니라 개구리와 물고기도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렁이가 비처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뱀이 비처럼 내리는 것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에, 전 비 중에서 가수 비가 제일 좋아요. 워싱턴의 오크빌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지만 이번 비는 조금 달랐습니다. 평범한 빗방울 대신 하늘에서 반투명한 젤리 같은 방울이 떨어졌어요. 그 비를 많이 맞은 사람들은 다음날 몸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발된 해파리가 비가 되어 내렸거나 그저 단순히 상업용 비행기의 폐기물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영국 도셋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박이 내리는 동안 우박과 함께 젤라틴 공이 발견됐어요. 연구원들은 그 공을 모아 연구를 위해 냉장고에 보관했어요. 알고 보니 냉장이 필요 없었어요. 젤리공은 실온에서도 녹지 않았거든요. 그 공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첫 번째 이론은 하늘을 나는 새들이 운반하던 어떤 수중동물의 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실험 결과 젤리 물질은 방수 역할을 하는 화학 물질이었고 심지어 방수제로 케이블에 사용되는 물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9년 일본의 이시카와 사람들은 전에 본 적이 없는 종류의 비를 보았습니다. 올챙이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날 바람이 너무 강해서 올챙이들을 순식간에 들어올려 실어 날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이유는 갈매기와 같은 큰 새들이 둥지로 날아가던 도중에 올챙이들을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올챙이들이 물 분출구에 의해 땅에서 솟아났고 나중에 비처럼 내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람들은 올챙이뿐만 아니라 물 웅덩이 대신에 개구리와 물고기가 땅 위에 있는 것도 발견했어요. 그리고 벌레가 비처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뱀 비가 내리는 것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켄터키주 베스카운티에서 1876년 화창한 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크라우치 부인은 집 마당에서 비누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아놓은 고기도 아니었고 지름 7.5cm에 달하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그녀 위로 떨어졌어요. 2명의 용감한 지원자가 기원을 알 수 없는 그 고기를 먹어보기로 했고 그들은 양고기나 사슴고기 맛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둘 다 미식가는 아니었나 봐요. 그 고기는 쇠고기로 밝혀졌어요. 그러한 사례는 유럽에서도 보고된 적이 있는데 고기비에 대한 유일한 논리적인 설명은 독수리들이 먹이로 모아둔 고기 조각들을 가지고 날아가다가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짐이 없다면 독수리는 몸이 가벼워지고 쉽게 날 수 있습니다. 와, 저는 도넛비가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워싱턴주 오크빌은 자주 비가 오는 곳이지만 이 비는 아직 확실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범한 빗방울 대신 사람들은 반투명 젤리 같은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작은 덩어리들은 거의 50제곱킬로미터 지역을 뒤덮었어요. 그 비에 정말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다음날 몸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덩어리를 연구했고 그 안에 인간의 백혈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후 다른 실험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증발한 해파리가 비가 되어 내린 것이거나 상업용 비행기에서 나온 쓰레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영국의 도르셋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박이 내리는 동안 사람들은 우박과 함께 젤라틴 공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 젤리 공들을 모아서 나중에 연구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온에서도 젤리가 녹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도 아무도 공의 출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지만 첫 번째 설명은 하늘을 나는 새들이 운반하던 일종의 수중 동물의 알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험한 결과 젤리 물질은 방수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이었고 많은 상업용 제품에 사용되는 것이었어요. 전선이 젖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호주 거미는 악명이 높으며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비처럼 내리는 방법까지 터득했어요. 풍선 효과로 인한 거미비는 호주에서 꽤 흔한 일입니다. 거미들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거미줄 한 가닥을 쏩니다. 바람에 실려가기 위해서요. 보통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날씨가 습해지면 수백 마리의 거미들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나무에 오릅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마치 풍선처럼 거미줄에 매달려 바람에 떠내려가는 거미들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메콩강으로 여행을 간다면 아마 물속에서 솟아올라서 공중으로 직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빛나는 공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현지인들은 이것을 나가 불덩어리라고 부릅니다. 크기가 매우 다양해서 이 붉은 빛의 공은 체리만큼 작을 수도 있고 수박만큼 클 수도 있어요. 밤 동안 수십 개, 때로는 수천 개의 불덩어리를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어떤 확실한 설명도 제공하지 못하지만 아마도 습지 환경에 의해 방출되는 가연성 가스일 거예요. 하지만 한 지역 미신은 이 모든 것이 메콩에 살고 있는 거대한 뱀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토네이도성 용오름은 육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의 속도는 정말 빠를 수 있어요. 물은 모아지고 부분적으로 끌어올려집니다. 물고기와 심지어 거북이를 공중으로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사실 물고기비 또한 이 기이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같은 현상이 눈 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눈 용오름의 사진은 6장 뿐인데 그중 4장은 온타리오에서 찍힌 것입니다. 이 기상현상은 공기온도가 매우 낮은 반면에 물이 안개를 생성할 만큼 충분히 따뜻할 때 발생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용암은 빨갛고 하늘은 파랗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밝은 면에 있어요. 네, 제가 지어냈어요. 하지만 용암이 빨갛다는 사실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카와 이젠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낮에는 전형적인 빨간색이지만 밤에는 빛이 나는 파란색으로 변하는데요. 숨은 비밀이 있는 건 아니고 엄청난 양의 황산 때문입니다. 이 화산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 분화구 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의 물은 너무 청록색이어서 당장 뛰어들고 싶겠지만 아마 절대 그러면 안 될 거라는 걸 짐작했을 거예요. 그 화산의 불도 파란색이고 5m 높이까지 치솟아서 세계에서 가장 큰 푸른 불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물이 유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얀 소금 연못은 창문이나 심지어 지하세계로의 포탈처럼 보입니다.
소금 증발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고, 이런 호수들은 프랑스와 인도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카길 소금 연못은 생동감 넘치는 색깔 때문에 훨씬 더 기이하게 보입니다. 색깔이 정말 다양해요. 짙은 청색, 초록색, 주황색, 진홍색, 백색, 그리고 심지어 자홍색까지 띠고 있어요. 색깔의 차이는 염분 농도와 연못에 살고 있는 작은 미생물에 따라 다릅니다.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지역 발트의 연안에는 춤추는 숲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의 소나무는 모두 구부러지고 꼬여 있어요. 이 숲은 60년대 초반에야 만들어졌는데 당시 그 지역의 사구 모래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마도 불안정한 모래가 나무를 그렇게 꼬이게 만들었을 거예요. 나무들이 그렇게 삐뚤어진 또 다른 이유는 강한 바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초자연적인 힘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숲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나는 곳이라고 말하죠. 지역 주민들은 만약 그 나무의 고리 중 하나를 통과한다면 수명이 1년 더 길어진다고 믿습니다. 뉴멕시코주 타우스의 고동치는 웅웅거림은 1990년대 이후 지역 주민들을 미치게 했습니다. 낮은 주파수의 웅웅거림은 정상적인 수면을 방해합니다. 과학자들이 웅웅거림의 근원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기계적인 장치 때문이거나 심지어 동물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서부 시애틀의 웅웅거림은 일종의 물고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영국, 호주, 그리고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도 다른 종류의 웅웅거림이 들렸습니다. 다행히도 세계 인구의 약 2%만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야광운 또는 밤구름이라고 불리는 것은 매우 드문데 하나는 여름에만 형성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 50도에서 70도 사이의 위도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름을 보려면 태양은 이미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야 하지만 구름은 여전히 햇빛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대기 중 가장 높은 구름은 80km 상공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너무 희미해서 볼 수 없어요. 요정의 고리, 엘프의 고리 또는 픽시링이라고 알려진 것은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나타나는 버섯으로 된 수수께끼 같은 원입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 버섯들이 거의 완벽한 원을 형성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신에 따르면 요정이 춤을 추며 돌던 자리가 타서 버섯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버섯은 풀이 시든 곳에서 자라니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긴 아마존강은 6,500km에 달합니다. 비엔나에서 뉴델리까지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죠. 하지만 남아메리카에는 아마존강을 2번 이기는 강이 있습니다. 첫째, 더 넓습니다. 둘째,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존의 수중 쌍둥이인 함자강은 지하 4km 아래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강을 10년 전 2011년에야 발견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희귀한 기상현상을 놓칠 거예요. 레드 스프라이트는 오로라와 약간 비슷하게 생긴 하늘에서 방출되는 전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해서 보통 번개보다 약 10배 강합니다. 하지만 단 몇 초만 지속되죠. 1989년에 처음 사진에 찍혔는데 아직도 이 번개의 사진과 영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레드 스프라이트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면 초당 약 7,000프레임이 되어야 합니다. 전 포기할래요.